연애 직전에 깨져버린 썸은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이거 남자라면 다들 공감하시죠? 오히려 이런 썸이 몇 년 만난 연애보다 더 잊혀지지 않기도 해요. 그냥 짝사랑에서 끝나면 이렇게까지 아쉽지도 않은데 내 머릿속에서는 연애까지 상상하고 있다가 갑자기 썸이 깨져버리면 그 충격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썸붕으로 마음 고생하지 않도록 제가 썸이 깨지는 가장 빈번한 이유들 4가지로 정리해왔어요. 진짜 오늘 말씀드린 4가지만 주의하셔도 썸 타다가 깨질 확률 80% 이상 줄일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썸이 깨지는 이유부터 알려드릴게요. 하루 종일 연락하고 데이트도 몇 번 했고 스킨십까지 좋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썸이 깨지는 근본적 이유는 남녀 관계 속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자들의 경우엔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빠르게 그 여자를 내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어 해요. 여자들의 경우엔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겨도 그 남자를 판단해서 연애까지 할 만한 대상인지 느껴보고 싶어 해요. 이건 진화상 성 전략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빠른 시간 내에 여자를 거머쥘수록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에 유리했고 여자들은 빠른 시간 내에 남자를 선택한다는 게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인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남성의 DNA는 빠르게 여성과의 관계를 결정지으려는 성향이 남아있고 여성의 DNA는 비교적 느리게 남성과의 관계를 판단하고 심사해보려는 성질이 남아있어요. 그에 따라 감정도 남성은 비교적 빠르게 여성은 비교적 느리게 움직이는 성향이 남아있다는 거죠. 물론 모든 남녀 관계를 진화 심리학으로만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현 시대에는 남성의 감정이 느리게 움직이는 경우도 많고 여성의 감정이 빠르게 움직이는 진화 심리학 가설 외의 상황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개개인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편차는 반드시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능은 이렇다고 생각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감정 속도의 차이로 인해 남성은 객관적인 단계보다 관계가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반대로 아직 그 정도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시선 차이로 인해 썸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남성은 사실상 여자친구를 대하듯 썸녀를 대하는데 여자 입장에선 이런 모습이 매력이 없어 보이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이 썸을 망치지 않으려면 내가 바라보는 여자와의 관계와 여자가 바라보는 나와의 관계의 시선을 맞춰주셔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행동 4가지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벌써부터 남자친구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썸을 타다 보면 왠지 연애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하루 종일 카톡하고 애정 표현도 주고받고 주말에 데이트 약속도 당연히 나랑 잡아야 될 것 같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썸의 이미지죠.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게 마치 남자친구 같은 권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개인적인 일상에 감나라 배나라 하기 시작하고 여자는 아직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마치 남자친구라도 된 것 같은 우선순위를 여자에게 바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여자가 여자친구나 다름없는 1순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대 심리가 반영돼서 여자한테도 내가 1순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대가 지금 당장의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조금만 반응이 줄어들어도 서운해하고 이 서운함을 여자한테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여자 입장에선 정말 부담스럽고 불편하거든요. 그냥 적당한 호감 수준에서 잘 알아가고 있다가도 이렇게 오버페이스하는 남자를 보면 있었던 호감도 확 식어버립니다. 두 번째, 과한 수준의 호감 표현을 하지 마세요. 연애 못하는 남자들 특징이 스윗남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여자 스토리에 이런 거라도 올라오면 어떻게든 표를 구해서 네가 보고 싶다고 스토리 올렸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부모님한테도 안 하는 감기 걱정을 그렇게들 해요. 이런 행동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이 확실해지고 나선 이런 행동은 신뢰감을 높여주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애매한 감정 상태에서 나를 판단하고 있을 때는 꼭 이런 헌신적인 행동, 스윗한 말들이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할 때 도파민을 뿜어내고 감정을 투자하게끔 진화되어 왔어요. 이 말인즉슨 내가 너무 확실한 감정과 연애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상대방에게 알게 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 감정 투자를 할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썸 탈 때 여자를 애기 취급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별로예요. 개인차가 있어서 이런 대접을 좋아하는 여자도 분명히 있지만 꼭 의뢰 입장에서 여자를 기분 좋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예전이나 연애하려면 무조건 잘해주는 게 정답 같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은 어디서나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과한 수준의 호감 표현이 오히려 나를 뻔한 남자들 중 하나로 만드는 행동이 됩니다. 세 번째, 불확실성을 확보하세요. 방금 전에 제가 불확실성을 위해 너무 과한 호감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마 연애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은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거예요. 심지어 여자 좀 많이 만나봤다 하는 남자들 중에서도 여자 꼬시는 법 그냥 잘해주면 되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주변 여사친들에게 물어봐도 나는 나한테 확실하게 표현하고 잘해주는 사람이 좋아.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이성과 감성은 항상 매치되지 않아요. 머리로 생각할 때 당연히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고 확신을 주는 사람이 더 좋은 선택지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감정은 반대로 나를 안달나게 만들고 관계를 보증해주지 않을 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돼요. 물론 어떤 여자들은 과거 경험에 의해 이런 불안한 상황에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여자들한테는 안정감을 주는 게 부분적으로는 옳은 방법일 수 있지만 이런 여자들한테마저 필요 이상의 안정감을 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고 너랑 연애하는 게 소원이고 그걸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이미지를 여자에게 심어줄 필요도 없고 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데요? 여자가 나를 생각하는 우선순위랑 내가 여자를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비슷하게 맞추세요. 예를 들어
들어서 여자는 약속을 잡을 때 나보다 친구들이 우선인데 나는 언제든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또 여자는 약속이 달라지거나 캔슬돼도 아무렇지 않은데 나는 혼자 너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마세요. 무엇보다 호감과 연애에 대한 의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난 너한테 호감이 있지만 꼭 연애가 간절한 입장은 아니야. 그래서 급하지 않게 너랑 알아가면서 서로가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어. 나부터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필요 이상의 확신을 여자에게 줘서 감정 투자를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무리한 대화 진행을 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연락에 대한 실수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자 중심적인 대화만 한다는 거예요. 연애 못하는 남자들 카톡을 보면 하나같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내 이야기의 비율은 적고 여자에게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려 한다는 거예요. 밥 먹었어? 응, 나 삼겹살 먹었어. 아 진짜? 너 고기 좋아해? 고기를 누가 싫어해? 다음 주에 고기 먹으러 갈까? 나 다음 주에는 약속 있어서 좀 그래. 아 그럼 다다음 주는 어때? 고작 3-4번의 대화 속에서 질문만 3-4개가 나오는 겁니다. 재미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고 남자로서 매력을 보여주는 부분도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대화의 주제가 여자로부터 나오는 여자 중심적 대화만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인 거죠. 여자에게 질문만 하기보다 내 이야기의 비중을 더 높여보세요. 두 번째는 무리한 대화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대화가 이어지다 끊기면 썸이 끊어진다고 생각하고 현실 부정을 하기 시작해요. 연락이 일시적으로 끊기는 게 여자의 감정이 식어가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무리를 하기 시작해요. 오후부터 카톡이 느리면 저녁쯤에 더 이상 못 참고 전화를 하고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대화 소재를 마른 걸레 쥐어짜듯 만들려고 해요. 당연히 대화의 질이 낮아지고 재미도 없고 느낌도 없는 형식상의 대화가 이어지죠. 그러다 어느 순간 여자는 연락은 계속하는데 그닥 꽂히는 느낌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뒤부터 점점 연락에 소극적으로 반응하다 관계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연락이 꼭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오늘은 대화 소재가 없지만 내일은 새로운 대화 소재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대화에서 상대방이랑 더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에선 무리할수록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줄 알아야 해요. 여기까지 썸이 깨지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 4가지 배워봤는데 사실 오늘 얘기들은 제가 전부 다 직접 경험해본 거기도 하고 썸분 관련 상담을 할 때 90% 이상의 남자들이 겪는 이유기도 해요. 바꿔 말해서 이 4가지만 조심하셔도 애당초 썸이 시작이 안 되면 안 됐지 시작된 썸이 실패할 일은 잘 없다는 거예요. 썸을 탈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